공항도둑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공항도둑 이야기를 해볼 건데 호주의 공항도둑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에서 보시면 도적 캐릭터는 항상 무조건 비니입니다. 이 비니가 뭔가 공통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유명한 공항도둑과 호주의 공항도둑은 좀 비슷합니다. 자, 요 호주 공항도둑 44세예요. 성함은요 클랩시스입니다. 저분은 물질적인 걸 훔쳤다면 요 클랩시스는 정보를 훔치는 공항도둑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정말 충격적인 일을 벌입니다. 인터넷에서 해킹 툴을 삽니다. 요거 와이파이 파인애플 나노라는 도구입니다. 얘가 뭐냐면요, 컴퓨터에다가 딱 꽂아. 그러면 와이파이 기계처럼 동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보면 와이파이가 쭉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야? 와이파이 클릭하면 가짜 와이파이로 접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걸 이블 트윈이라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이블 트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제가 프리 퍼블릭 와이파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와이파이인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블 트윈 공격을 실제로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도구를 가지고 바로 호주 공항 승객들을 위해서 여기에 와이파이가 존재했습니다. 어떤 와이파이냐면 콴타스에 무료 와이파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콴타스 프리 와이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와이파이 인척을 한 거예요. 딱 이 공항에서 콴타스 무료 와이파이 클릭하고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면 얘가 어떻게 설정을 했냐면 이 사람의 와이파이로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를 띄워줍니다. 근데 이 로그인 페이지가 가짜 로그인 페이지였던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띄워줘서 사람들이 여기 와이파이는 로그인을 해야 되나 보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인터넷은 안 됐어요. 사실 이거 하게 만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클랩시스는 이런 식으로 이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수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잡혔냐? 이것도 충격적인데요.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에요. 탑승자들이 공항에 와서 콴타스 무료 와이파이 딱 들어가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와이파이도 가능하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설정을 못 했나 봐요. 그 안에 있는 하드웨어 값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이파이도 되게 만들 수 있어. 그것까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근데 그 덕분에 잡혔어요. 어떻게 됐냐면 로그인 했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보죠. 저기 저요 콴타스 와이파이 요거 들어왔는데 와이파이가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다음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여행객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직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뭐지? 와이파이 기계 고장났나? 고쳐봤는데 괜찮아. 이상이 없어.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4월에 드디어 콴타스 직원들이 합법적인 와이파이 포털을 모방한 의심스러운 이상한 와이파이를 찾은 겁니다. 야, 이거 와이파이 지금 2개 떴는데 이게 하나 지금 이상한 거야. 이거 뭐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경찰이 출동했고 범죄자를 그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하면서 이제 따졌다. 이건 장난이고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 사람이 가방에 와이파이 기계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해킹을 할 때 이용했던 도구들을 다 압수해 갔습니다. 여기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클랩시스는 이 짓을 몇 년 동안 했느냐? 6년 동안 했습니다. 6년 동안 클랩시스는 이 공항에 출근을 해서 사용자들의 계정 정보를 하나씩 수집을 했던 거예요. 이 SNS 계정을 훔쳤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남자들 관심 없어. 여자들의 SNS 계정 정보 그리고 자동 백업이 되는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노립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수집했다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밝혀졌는데 충격적이게 17세 소녀를 포함한 17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계정에서 700개가 넘는 사진과 동영상을 훔쳤다.
해킹한 여성들 중 일부는 실제로 이 공항 도둑이랑 알고 있는 지인이었다라고 해요. 그것도 좀 충격적이죠. 그리고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었어. 영상을 확인하고 있었겠죠. 뭐야, 저거 나잖아. 그 피해자 중에 경찰관도 있었다. 이렇게 공항에서 클랩시스는 잡혔어. 현장에서 가방에 있는 노트북, 해킹 도구들을 다 압수해 갔죠. 그리고 집까지 같이 갑니다. 이 집에 있는 컴퓨터들도 싹 다 가져가. 혹시 컴퓨터에도 저장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싹 다 가져갔어요. 자, 긴박했던 클랩시스. 이 집에 클랩시스 혼자 남았어. 이제 클랩시스 어떻게 할까요? 클랩시스의 그 다음 스텝, 충격적입니다. 원격으로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하고 노트북에서 1752개 항목을 지우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여성의 은밀한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사진을 원격에서 빨리 지우려고, 경찰들 다 가자마자 빨리 지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 왜냐? 이미 포렌식 중이거든. 이미 분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우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다라고 하고요. 클랩시스가 어디에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이 경찰관들이 그 직장도 찾아갑니다. 왜냐면 직장 컴퓨터에서 또 저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직장에 있는 대표와 온라인으로 그 미팅을 했대요. 회의를 했대. 클랩시스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소에 이상한 거 없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클랩시스는 불안한 거야.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대표의 컴퓨터를 해킹해서 몰래 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몰래 설치한 다음에 그 고용주의 노트북에 접속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보려고 접속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궁금하고 불안했으면 그렇겠어요. 그쵸? 호주 공항의 이 정도 스케일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재판 결과는 어떨까요? 솔직히 가만히 있었어도 돼. 공항에서 잡혔잖아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정상 참작이 될진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하려던 시도도 있었죠. 경찰 그 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죄가 이제 순식간에 쭉 늘어납니다. 재판 결과 7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호주는 인권의 나라입니다. 인권의 나라. 클랩시스가 의도한 거일 수도 있어. 호주 감옥은 사실 조금 유명하거든요. 개인 전화기에 TV, 물론 창살은 없지만 뷰가 좀 없는 호주의 최신식 감옥이 지금 뭐 화제가 되긴 하는데, 인권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나요? 탈옥수도 다시 찾습니다. 호주에서 탈옥했던 사람이 나중에 경찰서에 다시 찾아갑니다. 저 진짜 죄송한데 제가 과거에 탈옥을 했었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호주 감옥의 그 위험, 이런 사건도 최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호주에 살인범으로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호주 사람들이 베지마이트라는 걸 굉장히 좋아한대요. 이게 뭔지 몰라. 잼 같은 건가 봐. 호주의 살인범이 교도소장을 소송을 걸었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울푸드 베지마이트를 못 먹게 해? 이거는 잔인한 처벌이다. 토스트에 바로 이 베지마이트를 발라먹을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게 호주 교도소.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소울푸드를 못 먹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권 침해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교도소 자체가 사실 인권을 침해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게 아니면은 뭐 이 교도소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호주에서는 이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7년 5개월이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짧다고 생각하지만 호주에서는 굉장히 긴 겁니다. 엄청 강력한 거야. 지금 이 교도소 들어오고 싶어서 지금 줄 섰거든. 7년 5개월? 야, 이거 진짜 길게 들어가는 겁니다. 웬만하면 빨리빨리 방을 빼야 돼요. 지금 자리가 없어. 다들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웬만한 범죄로는 이 호주 교도소 입성을 못 하거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마지막, 실제로 이런 이블 트윈 공격이 현실에서 가능합니다. 어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시연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넣으면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렇게 수집이 되는 거를 보여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가능한 공격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도구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하면서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이블 트윈에 대해서도 알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바로 무료 와이파이 쓸 때 와이파이라고 해서 혹은 뭐 비밀번호가 있다라고 해도 이 와이파이에는 포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포털이 무엇이냐면 와이파이 딱 접속하면 갑자기 인터넷 페이지가 뜨는 거. 인터넷 페이지가 뜨면서 맞아, 스타벅스 호텔 와이파이 같은 거 보면은 뭐 접속하기 이런 인터넷 페이지가 뜨잖아요. 이런 포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이 와이파이 기계를 설정할 때 이 포털 사이트를 내가 직접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털에다가 어떻게 넣을 거냐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해커들은. 정말 강력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인터넷 창이 뜰 수 있어. 거기까지는 오케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접속하기 눌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접속하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네이버라든가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뭔가의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쓰라고 하면 쓰지 마세요. 그냥 인터넷을 쓰지 마세요. 이게 이블 트윈 공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와이파이는 학교 계정 요구한다고요? 그러면 쓰지 마세요. 왜 그렇냐면 계정 요구하는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뜨는 곳이면 그것처럼 유사하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정 쓰고 싶으면 거기에서 쓰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는 일회용 아이디 비번호로 쓰세요. 다른 데랑 전혀 겹치지 않는 아이디와 전혀 겹치지 않는 비밀번호를 쓰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와이파이를 쓰는데 로그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아셨죠? 대학교 와이파이가 해킹하기 쉽겠네 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형식이면요, 와이파이 자체를 해킹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와이파이로 위장을 해서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수집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건 포털에서 계정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곳은 위험한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쓰는 경우는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면은 그 아래에 계정 정보,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쓰고 들어가게 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포털, 인터넷 사이트가 뜨고 거기에서 로그인하라고 나온다. 그러면 조금 불안하죠. 그런 사이트에 로그인해도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나요? 특징 중에 하나가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정을 잘 만지면 인터넷이 됩니다. 실제로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 오던 공격 시나리오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 일어나서 기사화가 된 게 호주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충분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된다